네, 저희와 함께 오후장까지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이지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또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도무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속상하신 분들이 참 많은 하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승세에 따른 살짝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오도 오늘 뭐 음봉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지만 크게 주가의 흐름 자체가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워낙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안에서는 좀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하드 캐리 해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창립 41주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희가 삼성전자 아픈 손가락을 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게 참 TSMC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더 그 주가의 탄력들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이게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맞아요. 발표를 하면서 대조가 됐는데 또 TSMC랑 또 대조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신뢰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가격적인 측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워낙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후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투심 개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HBM3 이제 8단에 대한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숨에 HBM4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나? 뭐 오늘 HBM4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사가 나온 걸 보긴 했지만 일단 직면에 있는 과제, 퀄테스트 통과가 돼야지 투자자들의 투심 개선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겨울 또 얘기하면서 이제 뭐 판매 단가도 떨어졌고 수요도 부진하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 현실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트리거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심을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는 그 키는 HBM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삼성전자가 힘을 받더라도 좀 강하게 힘을 받아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양상이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의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도요, 대표님. 이제 목표 주가가 좀 일제히 하향이 되면서 네. 6만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정도면 좀 담아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로 이제 살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만큼 상방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면서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높은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싣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진입하실 때 많은 비중을 들어가게 되시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뭐 적립식 투자, 삼성전자는 맞아요. 이런 얘기를 이어왔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러한 관점
관점에서 비중을 모아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쪼개서 모아간다는 관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또 뭐 세계에서 좋은 직장 순위에서도 또 밀려났다라는 이야기 MS의 자리를 또 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피로도가 좀 쌓여 있긴 하지만 분명히 돌파구를 찾아낼 거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이런 고난들을 함께 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좀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네. 요즘에 또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뭐 겨울이 온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그런 좀 비판하는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대표님. SK 하이닉스를 지금 담는 것이 맞다. 혹은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담아야 된다. 항상 이런 질문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 아주 많으면 좋지만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로 내가 당장 수익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탄력도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탄력도가 있는 쪽으로의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빠졌다, 바닥권이다 얘기를 했을 때 단기적인 반등권이 왔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나는 장기화되는 게 싫어. 많이 빠질 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팔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큰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보다는 짧은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욕심이 없으시다 한다면 두 종목 모두 가능하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짧은 시간에 좀 더 탄력 있는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닉스 쪽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반도체 대형주들을 이제 매수로 하면서 그렇게 짧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삼성전자에 관한 기다림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지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기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멘탈이 어디까지 좀 지켜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지금 매수의 그런 적기로 본다면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뭐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 관한 경쟁력들도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분야에 관한 삼성전자의 경쟁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뭐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저는 사실 파운드리 쪽으로는 아직 기대는 딱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뭐 애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웃기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하지는 않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TSMC가 또 증설을 하면서 더욱더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더욱더 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위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낮아졌을 때 의외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과는 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주가가 다시 또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 AI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영위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기술력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HBM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이 올라와야지 그때서야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돌파구적인 부분들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운드리 쪽 분야의 사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덮어두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TSMC의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그마저도 경쟁력을 조금 잃어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도 좀 고심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대표님, 수급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TSMC를 사기 위해서 돈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월가에서 전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돈다발들이 우리 한국 증시를 오려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에 관해서? 일단 그런 뉴스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움직이는 건 기관 투자자들은 비중이 현저히 또 적어졌고 금융 투자 빼고는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적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인데 수급인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수급 공백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일단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한 것도 문제 요인이 되겠지만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후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와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는 쪽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런 쪽 네. 이제 뭐 결국에는 바이오나 방산 그쪽인데 이제 뭐 조선도 상대적으로 조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투자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에 있어서 주도 수급이 있다 보면 시세의 연속성에 있어서 좀 탄탄하게 같이 말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혼돈되는 시장이기도 맞아요. 하고 2차 전지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시세의 연속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반도체가 많이 빠졌지만 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굉장히 혼돈되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전반적인 종목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섹터를 픽하실 때 그때도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장 좀 많이 쏠린 쪽이 방산 쪽과 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하더라고요. 종목군들이 네.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탄탄하다 보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고가권인데도 또 가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손이 안 나가실 수도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워낙 가격이 좀 이미 올라온 부분이어서 그런 종목들은 조정을 줄 때는 저는 충분히 수주도 잘 쌓고 있고 실적이 나온다는 기반 하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두 종목을 모두 다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관한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방산 쪽과 조선 쪽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바라봐야 될 타이밍일 것 같고요. 시장에서 부는 바람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오늘 또 특징주에 관한 이야기들, 특징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잠시 뒤에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